이 화병 파킨슨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내가 이런 긴장이나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일반적인 파킨슨에 비해서 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화병 파킨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그거를 스스로 자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정신적인 거와 관계없이 뇌의 문제로 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주되게 드린 거라면 오늘은 그럼 내가 화병 파킨슨인 경우에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쪽에 대한 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남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내가 괜히 쌓아놔서 내 스스로 이 병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머무르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화병 파킨슨을 다루는 관점, 그런 어떤 의식이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인식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죠. 인식은 내가 예전에 이런 그런 과정 통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뇌로 문제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인식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없애려고 애를 쓰거나 그냥 어쨌거나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지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막 자꾸 몰아가거나 하는 것이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억지스럽잖아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편하겠어요. 편하게 하려고 애쓰는 과정도 하나의 또 긴장을 유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화병 파킨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 자체를 직접 내가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랫동안 쌓여진 이런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이게 몸에 특히 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건 어렵지만 이것이 몸과 뇌에 영향을 주는 그 과정을 다스리는 거,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조절하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지나간 그 오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가끔씩 떠올려 주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뭐 글로써 푼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때로는 감정적인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일종의 배설 효과예요. 그것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와 별개로 화가 어떻게 내 뇌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냐라는 부분을 조절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자,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내가 긴장해 있냐, 긴장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화병, 만성 스트레스라는 것은 만성 긴장과 같은 거예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왜 도파민에 안 좋냐라고 한 것은 만성 긴장을 하기 때문에 만성 긴장을 하면 도파민을 소모하거든요. 줄줄 새는 거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올 때 그로 인해서 도파민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일단 만성적으로 일상적으로 긴장돼 있는 거 이거를 내가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 이 화를 갖다가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몸으로 투사돼서 긴장이 돼 있는 분들 보면 항상 대부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체 이 어깨와 목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워낙 그것이 만성화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끼면 더더욱 해야 되고 느끼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만져보면 딱딱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깨 쪽에 관계된 이 근육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목과 어깨를 이렇게 푸는 이렇게 힘을 쭉 빼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와 항상 목에 힘을 빼고 이거를 이완시키는 거를 항상 늘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손발이 차가운 거를 대부분 다 수족 냉증해서 혈액순환이 나쁘다고 보는데, 특별히 몸이 차갑지 않은데 손발만 차가운 거, 특히 안에 열이 쌓여있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말초에 그 교감신경이 늘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축이 된 건데, 그게 대부분 다 긴장에 의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긴장의 톤, 이 몸의 긴장의 톤이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게 좋다. 일단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반신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자율신경을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죠. 긴장은 대부분 다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특히나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항상 만성적으로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 늘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 제가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병 파킨슨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가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호흡이 얕고 흉식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 화병 파킨슨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내가 이런 긴장이나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일반적인 파킨슨에 비해서 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을 명확히 하신다면은 호흡은 조금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10분, 15분간 집중해서 호흡을 한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이런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하루 24시간을 이 호흡을 관찰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 드시는 거와 똑같이 점점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화병 파킨슨이라고 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마음을 편하려고 막 억지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런 오래 정체된 화가 이렇게 몸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를 내가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내 몸의 긴장도를 스스로 늘 바라보고 그거를 이완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 가장 궁극적인 효과는 자율신경에 대한 조절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배로 하는 거, 배로 하면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가능한 한 1대2의 비율로 날숨을 좀 더 길게, 그러니까 배로 숨을 들이쉬고 배로 천천히 내쉬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늘 할 수는 없지만 좀 떠오를 때마다 하고 그거를 좀 지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 화병 파킨슨에서. 그럼 화병 파킨슨이 다른 것보다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할까요? 화병 파킨슨의 경우 무조건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는 늘 있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몸과 뇌로 영향을 주는 그 루트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내 몸의 긴장도를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주로 상체, 어깨와 목 쪽, 이쪽에서의 그 근육의 긴장,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먼저 푸는 겁니다. 항상 몸에서의 긴장의 첫 번째는 주로 상체, 거기에서 이 어깨와 목의 부위에 대한 그런 만성화된 긴장을 푸는 거, 그것만으로도 제법 풀어집니다.